레벨 3 Derivative and Currency Management는 주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Derivative고 두 번째는 Currency Management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뭐 까칠합니다. Derivative는 레벨 1에서는 Derivative가 이런 거야라는 Derivative의 구조 그리고 그 각종 용어라든지 뭐 개념 이런 거를 주로 레벨 1에서는 공부를 하고 레벨 2는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레벨 3에서 Derivative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Derivative 이야기가 어떤 스트래티지 전략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조금 뭐 까칠하죠. 그리고 쓰는 전략이라는 게 해지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를 바꾸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용도로 이 데리바티브가 사용이 됩니다. 저기 주제를 보시게 리딩을 보시게 되면 맨 앞에 그 컨텐츠 목차를 잠깐 보세요. 컨텐츠 목차에 Derivatives and Currency Management의 Reading 6의 옵션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이건 뭐 전략이잖아. 옵션의 전략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이제 사실은 옵션에 투자한다는 거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 뭐 어떤 베타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듀레이션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옵션도 보게 되면 옵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민감도 지표들이 있어요.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델타, 그다음에 또 많이 활용되는 게 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델타나 뭐 또는 세타, 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또 뭐 여기서 공부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주제 내용이 복잡하고 뭐 많죠. 그리고 또 하나 리딩 7에서 Swap Forward and Future Strategy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Swap Forward Futures 전략 같은 경우는 옵션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 Swap Forward Futures를 하나로 묶어놓은 이유는 얘들은 전부 다 선형 파생 상품이라서 그래요. 근데 옵션은 비선형 파생 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형 파생 상품과 비선형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리딩 7에 나오는 Swap Forward and Futures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쓰는 게 exposure를 바꾸고자 써요. exposure를. 근데 뭐 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듀레이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퓨처스나 또는 뭐 스왑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리딩 7도 보면은 묶어서 뭐 가지고 있는 금리에 대한 익스포저나 또는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바꾸는 걸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옵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스왑 포워드 퓨처 스트레스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대상되는 기초 자산이 대부분 이제 주식이나 또는 뭐 금리와 관련된 것만 여기서는 다루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마켓 리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큰 네 가지 중에 에쿼티도 있고 금리도 있고 그 다음에 커머디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FX 환율도 있죠. 근데 커머디티는 어디서 주로 다루는 거냐면 얼터너티브 인베스트에서 많이 다루고 그러면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제외한 나머지 그 에쿼티 리스크라든지 또는 뭐 금리 위험이라든지 FX 리스크 이거는 여기서 이제 다뤄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딩 8에 커런시 매니지먼트라고 인트로덕션 이렇게 해서 환위험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지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물론 이 환위험 해지도 보면은 전부 다 파생 상품의 이야기예요. 주로 이제 옵션을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 리딩 6, 7, 8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주식 관련된 에쿼티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리스크, 그 다음에 FX 리스크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회지하는 거냐 또는 어떻게 또 레버리지를 하는 거냐, 익스포저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 뭐 이런 거를 여기서 다 이제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내용들이 좀 분량이 많고 그리고 좀 까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여러 번 하셔야 나중에 돌아가셔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그래야 또 익숙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나중에 커런시 매니지먼트 환위험은요, 이게 대단히 환율을 쿼테이션하는 방법에 따라서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 분자에 어떤 통화가 들어왔니? 그게 시험에서 좀 잘 확인을 해야 기초자산이 뭐야? 이게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환율은 두 개의 통화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 두 개의 통화 중에서 기초자산이 뭐지? 이게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전혀 엉뚱한 답을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틀리게 됩니다. 환율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환율은 나중에 뭐 공부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딜러 시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뭐 달러를 바꾸려고 할 때, 달러를 살려고 할 때하고 달러 팔 때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환율은 코테이션, 가격을 코테이션하는 방식이 비드 프라이스하고 에스크 프라이스가 동시에 이렇게 탁 나오는데 이 중에 어떤 걸 내가 써야 되는 거지? 그것도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커런시 매니지먼트는 조금 나중에 보면은 약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페이지 1페이지에 Reading 6 Option Strategy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포커스 뭐 돌아가시면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이렇게 봅니다. 이거 포커스에서 뭐 주제 하나만 딱 찍어보면, 문장 하나만 찍어보게 되면, 세 번째 문장이에요. May be used to. derivative는 may be used to.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요. Hedge. or change the degree of exposure. 이게 이제 뭐, 중요한 이야기죠. 방향상품을 해지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에 대한 익스포즈의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익스포즈를 완벽하게 줄여버리게 되면 그거는 퍼펙트 해지가 되는 거고, 익스포즈를 갖다가 또 크게 만들게 되면 그럼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상품은 해지 목적으로 쓸 수 있고, 레버리지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뭐 나머지는 그냥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좀 넘겨보죠. 자, 모듈 6.1에 옵션 베이직이 있습니다. 옵션 베이직.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은 조금씩 훑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긴 해요. 자, 거기서 옵션 베이직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Value at Expiration and the Profit at Expiration에 되어 있어요. 파생 상품은요, 기간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T=0 시점에 있는 거냐, T=large T 시점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T=small T 시점에 있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게 value at expir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의 만기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만기 시점에서의 가치에 해당되는 value at expiration을 payoff라고 합니다. payoff. 그래서 파생 상품의 payoff는 어떻게 뭐 계산을 하는 겁니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payoff에서 또 뭘 빼게 되면 profit이 나올 텐데, 그 빼야 되는 게 옵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오프에서 옵션의 이 프리미엄을 빼게 되면 그러면 옵션의 프로핏이 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에 페이오프란 말이 이렇게 좀 자꾸 등장을 하는데, 페이오프가 우리말로는 되게 말하기가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페이오프는 마지막에 받는 돈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마지막 가치인가 아니면 상환 받는 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정확한 번역이. 그래서 처음에는 페이오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공부를 하는 동안에 파생 공부하는 동안에 페이오프가 마지막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구나. 페이오프가 이걸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파생 상품 공부할 때 순서가 for the futures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for the futures를 공부할 때는 payoff가 그 말이 맞아요. 마지막에 내한테 얼마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게 payoff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들어오는 돈이구나 생각을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옵션으로 탁 넘어오니까 payoff하고 profit loss가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옵션의 페이오프는 옵션 전체의 가치를 말하는 거. 마지막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옵션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 돈을 내가 받게 되긴 할 텐데, 프로핏은 그거를 사기 위해서 내가 혹시 돈을 들였니?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고, 반면에 포워드나 퓨처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할 때 돈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처음에 돈이 하나도 안 들다 보니까 포워드나 퓨처스 같은 경우는 페이오프와 프로핏이 같은 개념이 되지만 옵션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거기서, 뭐, 이게 또 이제 Profit Note에서 친절하게 그런 설명을 해 놓기는 했죠.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in particular 다음에, distinguishing between option value and profit. 이거 두 개 구분하자. 옵션의 value라는 말과 옵션의 profit이라는 말을 구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respectively pre or post initial premium.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감안하기 전에 얼마만큼 내가 돈을 받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옵션의 밸류가 되는 거고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프리미엄 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옵션의 프로핏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nd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how they vary with differing values of underlying price. underlying price가 기초자산이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 이게 옵션의 밸류는 나한테 어떤 그림의 모양을 주고 옵션의 프로핏은 어떤 모양을 주는 건지 그림으로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림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연습을 하면 돼요.
저 밑에서 이제 a refresher on option terminology, 콜이 뭐다, 푸시 뭐다 생략합니다. 이거 다 압니다. 유로피언 옵션, 아메리칸 옵션 뭔지 다 알고, 옵션의 프리미엄, 그 다음에 옵션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무슨 소리인지 다 아니까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요, 이제. 그리고 그 뒤로 좀 넘어와서 페이지 3페이지에 intrinsic value and time value. 옵션의 가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intrinsic value와 time value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재 가치, 시간 가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거기 the key determinants of option values are라고 되어 있는 그 점점점점점 찍은 거 보게 되면 옵션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행사 가격에 따라서 옵션의 가격이 다 다를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current level underlying 이거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니 그게 따로 다를 거고 만기 얼마 남았니? 자, 거기 네 번째 점 찍은 거 보세요. 네 번째. The volatility of the underlying 이 기초자산의 변동성. 옵션은 말이죠. 권리잖아요. 권리는 불리하면 내가 행사 안 하면 되고 유리하면 내가 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그게 나한테 불리하게 움직였다 행사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이 움직이는데 그게 나한테 좋게 됐어. 이렇게 하면 행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옵션의 가치가 높아요. 자, 근데 그 변동성이라는 개념의 괄호 속에 보게 되면 the expected annualized standard deviation of underlying over the period to option expiration. 이게 말이 중요하죠. over the period to option expiration. 자, 여기서 변동성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히스토리컬 변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옵션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기초자산이 얼마만큼 변동할 건지를 그걸 연간으로 표시한 겁니다. 연간 변동성으로 환산한 거예요. 환산. 그래서 이 volatility라고 말하게 되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먼저 딱 떠오르는 거냐면 야, 이게 역사적 변동성. 이게 얼마만큼 많이 뛰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얼마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얘는 그거는 옛날에 보니까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던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옵션에서의 변동성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기까지 얼마만큼 변동할 수 있냐는 일종의 예상입니다. 예상.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또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저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Market participants may not agree on what an option is worth. 그러니까 시장에서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옵션의 가치는 intrinsic value와 time value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intrinsic value는 그거는 다 안단 말이죠. 내재 가치가 얼마라는 거는. 그거는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에서 행사 가격을 빼게 되면 그게 내재 가치다. 이건 금방 됐는데 문제는 타임 밸류가 얼마니? 그거는 옵션의 만기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거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옵션의 만기까지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건지는 expectation입니다.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들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임 밸류에 대해서 agree가 다들 되질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의 가격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옵션의 가격 속에 들어있는 타임 밸류라는 거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volatility에 대한 컨센서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자산에 있는 volatility의 컨센서스. It's most likely because they disagree on the appropriate figure to use for volatility. 그 변동성 도대체 얼마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거니? 앞으로 얼마만큼 변동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disagree 한다고요. 의견 일치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 However, note that all options that trade on exchange will have a value.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방위상품은 have a value. 한 개의 값으로만 거래됩니다. 하나의 옵션의 가격이. 그래서 which is reflective of the consensus at that point in time. 그리고 그 거래되는 시점에서 기초자산 앞으로 만기까지 얼마만큼 변동할 거니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the current value of option can be used to infer the consensus estimate of volatility for the underlying known as implied volatility. 이렇게 옵션의 가격 속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옵션의 가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해당되는 변동성, 이 변동성을 implied volatility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레벨 2에서도 이거 잠깐 마지막에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 implied volatility 개념, 콜옵션의 가격이 이렇게 제로 시점에서 있고 이게 제로가 현재라고 합시다. 그럼 콜옵션의 가격은 이런 것들의 함수다라고 할 수 있죠. 블랙쇼일드 옵션 방정식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가격 곱하기 normal over D1 마이너스 X exponential 마이너스 RT normal over D2 이게 이제 옵션의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또다시 펑션으로 한번 써보게 되면 이런 인풋 변수들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니? 이게 이제 level of underlying price, 기초자산의 가격 수준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움직일 거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만기는 얼마니? 잔여 만기. 그리고 그 허들은 행사 가격은 얼마니? 그리고 금리, 시장 금리는 얼마야? 이게 이제 인풋 변수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 현재 기초자산의 가격이라는 건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만기가 언제인지도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부터 잔여 만기가 얼마 남았다. 행사 가격이 얼마인 것도 알고 금리가 얼마입니다. 이것도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오는 S0나 T나 X나 R은요, 알고 있는 상수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냐면 거래되는 콜옵션의 가격을 알죠. 여기다가 함수는 뭐니? 이 가격을 결정하는 함수는 뭐니? 이것도 압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는 뭐니? 얘만 몰라요. 사실 얘는 추정치란 말이죠. 이런 추정치.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얘는 시그마라는 거는 지금까지 지나온 흔적에 대한 변동성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변동할까에 대한 추정치다 보니까 이 추정치는요, 많은 사람들이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또는 쓰는 추정 방법에 따라서 시그마 값이 다 다르게 나올 텐데,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콜옵션 가격이 다 달라야 될 텐데, 시장에서는 딱 하나의 가격만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장 전체가 합의한 변동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변동성을 옵션의 가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장 가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변동성을 implied volatility라고 하죠. volatility. 자, 그리고 implied volatility가 사실은 옵션의 가격을 쿼테이션 할 때에 이게 만기가 얼마 남았니?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뭐니? 이런 거에 따라서 만기와 행사 가격은요, 옵션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들입니다. 얘는 이 만기야, 얘는 행사 가격이 이거야. 이렇게 고유한 값들인데, 이 고유한 값들에 따라서 당연히 옵션의 가격들이 다 달라요. 동일한 기초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 기초자산이나 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이건 시장의 변수잖아요. 다 같이 똑같은 시장 환경이 있다고요. 같은 기초자산, 같은 금리. 근데 만기와 행사 가격만 다르니까 옵션의 가격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옵션이 비싼지 싼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그때는 뭘 비교하는 거냐면 내재 변동성을 비교하는 거죠. 야, 이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이 볼이 얼마야? 뭐 예를 들어서 임플라이드 볼이 얼마야? 그랬더니 어떤 거는 야, 이건 20%야. 어떤 거는 18%야. 이건 22%야.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의 가격 속에 들어있는 내재 변동성을 거꾸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내재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비싼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implied volatility가 사실은 옵션의 가격을 비교하는 지표로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장에서 많이 쿼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implied volatility는 항상 annualized 돼 있는 겁니다. 연간으로 환산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만기까지 가는 시간에서 설사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연 변동성이 어느 정도로 내재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Note that implied volatility is not the same as historical volatility. 과거의 변동성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과거 변동성은 historical volatility라고 하고, 뭐 사실은 옵션 가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는 과거 변동성하고는 상관이 없고, 앞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변동성이 거기 추정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volatility that is used to determine the option value is an estimate. 추정치라는 거죠. estimate of the volatility looking forward. 미래를 바라보는 추정치입니다. Which is not the same as actual movement in the stock price.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움직여 왔니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얘는. 뭐 그리고 그 밑에서 옵션에 in the money, 그 다음에 out of the money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 점 4개 찍은 거 저 밑으로 좀 내려오시게 되면 note라는 거 보세요. note. Note that intrinsic value is not the same as profit.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라는 게 말이지 그게 profit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value와 profit은 다른 이야기다.
to the long, which would have to factor in the premium. 자, profit은 뭐를 갖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냐면 프리미엄을 감안해야 된다. That the long originally paid for the option. 처음에 롱 포지션 취하는 사람이 지불한 옵션 프리미엄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 같은 옵션을 생각할 때 콜옵션뿐만 아니라 비단 콜옵션뿐만 아니라 풋옵션도 마찬가지인데 옵션은 마치 뭐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로또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 로또를 제가 당첨받았더니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당첨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5만 원이 그게 로또의 가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익은 얼마 났니? 그 로또 살려고 내가 돈 5천 원 내서 그럼 이익은 얼마니? 5만 원에서 5천 원 뺀 4만 5천 원이 그게 이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또 당첨금이 페이오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로또를 사기 위한 우리가 낸 돈이 있을 텐데 그게 옵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This means that it is perfectly possible for an option to be in the money. 옵션이 in the money가 되긴 했는데 당첨은 되었어요. But for exercise to result in loss to the long. 그런데 이거 실제로 손익을 계산을 해봤더니 나한테는 손해다. 당첨은 됐는데 손해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이 된 거죠. 5천 원 당첨됐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로또를 살 때 얼마 낸 거냐면 10,000원 냈다. 이렇게 하게 되면 5천 원 손해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인트리스 밸류가 마지막 당첨금인데 그 당첨금이 처음에 내가 로또를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프리미엄보다도 당첨금이 더 작아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손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뒤에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이 첫 번째 메뉴에 보면은 the details of a pricing model are beyond the scope of a level 3 curriculum. 옵션 프라이싱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블랙숄더 옵션 방정식도 공부한 적이 있고 이항 모델도 공부한 적이 있고 공부한 것들이 있는데 다시 그걸 갖다가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자 이제 블랙숄더 옵션 방정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볼까요? 이게 공식이 어떻게 유대가 되는지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요 안 한다고요. 여기서 CF에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뭐 대학원을 가야죠. 자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바로 couple of general principles are worth remembering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옵션과 관련해서 거기에 all other factors held constant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조건이면 자 higher volatility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고 하게 되면 옵션의 가격이 비쌉니다. 옵션이라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뭔가가 기초자산인데 제가 죽을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얘가 움직여서 뭔가 어디를 가야만이 불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가 행사 안 하면 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가 돈을 벌게 되는데 얘가 평생 동안 꼼짝도 안 해요. 아무 가치가 없죠. 그 변동성이 커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less time to expire means lower option premium.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옵션의 가치가 작습니다. 옵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 것에서 옵션의 가격이 당연히 싸다고요. 자, 밑에 data for example이 있어요. 이 data for example이 앞으로 계속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산하는 숫자들이 막 나올 텐데 계산하는 숫자들의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런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예제에 해당되는 예제고 요 예제를 가지고 뒤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자, for most of the example in this reading, we will use the following options on XYG stock. current stock price가 52.14. 52.14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지금 이 회사 어떤 XYG라는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예를 갖다 계속 이제 전개해 나갈 텐데. 현재 주가가 52.14달러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the premiums are quoted as of now assumed to be March 20th. 지금 보니까 3월 20일이에요. 오늘은 3월 20일 날짜가. 그리고 and April, May and June expiration 보니까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옵션들이 밑에 보니까 이렇게 그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Risk Free Rate는 3%라고 되어 있고요. Volatility has been assumed to be constant 60%.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높은 숫자인데 어쨌든 Volatility는 그냥 60%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라고요. 자, 그리고 거기 그 패러그램 마지막 문장에서 The XYZ stock pays no dividend. 배당은 없다. 그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배당은 없는 그런 주식이고 Each option contract is right over back shares. 그리고 옵션 컨트랙트, 뭐 자주 등장하죠. 옵션 한 계약은 주식 100개가 번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한 계약했어요. 옵션 계약 한 개 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야, 하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취득했다. 그게 아니고 100개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옵션 컨트랙트는 100개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but this table shows price per share. 근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테이블은 옵션 그냥 한 개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옵션 한 개와 주식 한 개가 이렇게 매치되어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요. 콜 프라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풋 프라이스가 만기별로 이렇게 정리돼서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게 되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있죠. 행사 가격 50짜리도 있고 52.5짜리도 있고 55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게 왼쪽에 보면은 콜이 있고요. 콜 프라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풋 프라이스가 있고 이렇게 지금 있어요. 여기 50짜리가 있고 52.5짜리가 있고 55짜리가 있고 행사가 이렇게 있죠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currently 현재 주가가 XYZ 주식 주가가 52.14라고 했어요. 52.14. 자 현재 52.14인데 주가는 콜옵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보면 에이프릴, 메이, 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있지만 행사 가격 50인 거 있어요. 행사 가격 50. 행사 가격 50짜리 콜 옵션은 만기와 상관없이 만기 생각할 것 없고 행사 가격 50인데 현재 주가는 52.14가 되면은 그러면 이 콜 옵션은 지금 in the money 콜 옵션이죠. in the money 콜 옵션. 자 그리고 55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행사 가격을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OT입니다. out of the money 생각할 수 있고 52.5는요. 52.14하고 approximately 얘는 거의 뭐 ATM에 가깝군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풋옵션은 반대죠. 풋옵션은 어떤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니까 52.14달러 주식을 5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는요. 아직까지는 out of the money이고 이것도 거의 뭐 ATM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5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 52.14짜리를 얘는 그러면 in the money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in the money, at the money, out of the money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모아 놓은 거죠. 지금 표가. 그리고 가격 코테이션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표를 잘 보시게 되면 동일한 행사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50 행사 가격에서 만기가 짧은 것보다는요. 만기가 멀리 가 있는 게 가격이 더 비싸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in the money보다는 out of the money 옵션의 가격이 더 싸게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서 뭐 보시고 프로페스 노트에서도 되게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문장에 since at expiration 만기가 되게 되면 there will be no time value. 만기되면 옵션에 time value라는 건 없죠. 그럼 만기가 되면 남아 있는 거는 intrinsic value만 남아 있을 거고 그 intrinsic value가 0이 되거나 아니면 플러스 값이 되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거를 우리는 옵션에 이 옵션의 payoff라고 한다. 그래서 value at expiration 만기 시점에서의 옵션의 가치 그거는 intrinsic value밖에 안 남아 있고 그걸 우리는 옵션의 payoff라고 한다. 자, 거기 basic at expiration payoff diagram for calls and puts 있습니다. 콜 옵션 보면 거기 맨 마지막 문장에 consider an investor who buys 옵션을 샀다는 거는 goes long 포지션을 취했다는 거죠. XYZ May 50 콜. 자, 이거는 만기가 5월이고 행사 가격이 50짜리 행사 가격,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50원 콜 옵션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거니? 그거는 위에 있는 표,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만기가 5월 달에 만기가 끝나고 행사 가격 50원 콜 옵션의 가격은 위에 있는 표에서 6.26이라고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6.26달러를 지불하고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콜 옵션을 샀어요. 자, 뭐 이거 간단하죠. 행사 가격이 얼마라고 그림 그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자, 만기가 옵션의 만기가 되게 되면 있잖아요. at expiration이죠. 파생 상품은요. 유가증권이 아니죠. 파생상품 유가증권이 아니잖아요. 파생상품은 전부 다 컨트랙트 계약이잖아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expiration이라고 하죠. expiration 만기 계약이 만료가 되었어요. 이렇게 유가증권은 그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거는 maturity 만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만료일이죠. 사실은 만료일. 계약의 만료일. 자, 계약의 만료일이 되게 되면
기초자산의 만기 시점에서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임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스몰 t는 라지 t인 거죠. 시점 현재는 만기 시점으로 왔다. 그리고 행사 가격이 이렇게 50에 돼 있어요. 여기 이제 X가 행사 가격인데 50짜리 콜옵션을 샀을 때에 페이오프의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기초자산의 만기 때의 가격이 말이죠. 얘보다 낮게 되면 그러면 인트린시크 밸류는 빵원이죠. 돈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이죠. 그 다음에 50보다 넘어서게 되면 넘어선 만큼 비례해서 있잖아요.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좀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콜옵션인데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게 인트린시크 밸류고 만기 시점은 사실 요거밖에 없죠. 그 옵션의 가치라는 거는 얘가 value at expiration이고 얘를 다른 말로는 payoff라고 하면 되죠. 옵션의 payoff다. 자, 근데 옵션에 그러면 손익은 어떻게 되는 거니? 손익은 이게 옵션에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로또의 당첨금이다. 빵원 받거나 아니면 뭐 등수가 높아지게 되면 많이 받는다. 이런 개념인데 근데 옵션을 샀단 말이죠. 옵션을 사려고 하게 되면 로또 사기 위한 돈을 낸 거하고 똑같아서 그러면 샀을 때의 비용 옵션 프리미엄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옵션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손익을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은 페이오프를 갖다가 끄집어 내리면 됩니다.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끄집어 내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예요.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게 아까 얼마 샀냐면 6.26달러에 산 거잖아요. 마이너스 6.26달러 샀죠. 자, 6.26달러 맞나? 맞죠? 6.26달러에 샀어요.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게 이제 얘는 페이오프에서 뭘 뺀 거죠. 페이오프에서 이니셜 프리미엄을 뺀 거예요. 처음에 옵션 프리미엄 얼마 낸 거니? 요걸 빼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옵션의 손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옵션의 profit loss. 퓨처스나 포워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뭔 돈을 냅니다 이런 게 없죠. 증거금은 뭐 사실은 보증금처럼 내는 거지 그거는 계약을 사기 위해서 내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퓨처스나 포워드에서 증거금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증거금은 내가 어떤 계약의 이행의 그 보증으로 내가 내는 돈이라서 그 계약을 사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옵션은 프리미엄 아예 내야 돼요. 그 옵션 프리미엄을 내게 되면 그러면 옵션의 손익이 나오고 그러면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거죠. 요 점은 여기에 숫자로 보게 되면 50에다가 그러면 6.26을 더해야 되는데 56.26이 됩니다. 이게 BEP죠. Break-even Point. 자, 롱콜 포지션의 Break-even Point는 행사 가격에다가 콜옵션 프리미엄을 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롱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뭐 똑같이 그러면 이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니? 매도한 사람은 정확히 아래 위로 대칭이죠. 옵션은. 그래서 매도자를 보게 되면 자, 매도자는 이런 모양의 네거티브한 페이오프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돈 줘야 된다니까요. 빨간색 올라가는 만큼 노란색으로 돈을 우리가 줘야 돼요. 네거티브 페이오프를 가지죠. 의무만 있으니까 의무만. 그런데 이런 노란색의 그림을 부담하는 대가로 뭘 받는 거냐면 옵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을 감안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 얼마 받는 거냐면 이제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게 숏콜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 페이오프란 말이에요. 이걸 줘야 되는 돈이니까 0을 주거나 아니면 노란색 따라서 많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대신에 옵션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 6.26달러만큼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6. 플러스 6.26달러만큼을 받아서 실제로는 이 노란색을 6.26달러만큼 위로 끄집어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와서 내려가는 모양은 이렇게 이제 내려오겠죠. 그 둘 사이에 보면은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이나 손익 분기점은 똑같습니다. 그림은 정확히 아래 위로 대칭이다 이렇게 될 거고 풋옵션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 우리가 그 원하는 거는 페이오프를 원하지 않고요. 손익을 계산해 보세요. 이걸 원합니다. 손익을.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림 그리면 금방 나오거든요. 금방 되는데 그냥 계산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좀 복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림으로는 순식간에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림 그릴 때 처음부터 손익을 그려보세요 하게 되면 잘 못 그립니다.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뭘 그리는 거냐면 무조건 페이오퍼를 그려. 페이오퍼는 여기 X축에다가 대고 그냥 끄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페이오프를 그린 다음에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보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페이지 6페이지의 중간쯤 보시게 되면 The initial cost of option was $6.26 per 테이블에 보면 그런 게 있었죠. So the profit at expiration will equal the value of call minus 6.26. 그래서 이익을 계산하려고 하게 되면 옵션의 페이오프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옵션 프리미엄을 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XYZ 스탁 프라이스가 60불이다. 60불이면 행사가격이 50불이니까 당첨 얼마 된 거냐면 60-50에 해당되는 10달러만큼이 사실은 당첨이 된 거고 그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산 돈이 6.26달러를 낸 거니까 그럼 이익은 3.74달러다 이렇게 되죠. 손익분기점이 56.26이 손익분기점이죠.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오면 as a rule이란 거에서 for each and every strategy we consider the profit line will be the value line shifted. 그러니까 profit line이라는 거는 먼저 value line을 그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7페이지 가보세요. 저기 맨 위에 보시면 This means that if we know the shape of a value line for a strategy, 어떤 옵션의 전략을 썼을 때에 이 옵션 전략이 마지막으로 만기 때 어떤 밸류를 주는 거니만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손익 그래프는 그냥 옵션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56.26이에요 라고 나와 있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It is clear that maximum loss from long call occurs when the option expires out of the money with zero value. 그 최대 얼마만큼 잃을 수 있는 거니 롱 포지션에서 최대 잃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out of the money로 쭉 행사가격보다 왼쪽으로 가 있게 되면 out of the money가 되고 out of the money 상태가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6.26을 갖다가 최대한 잃을 수 있다. 롱 포지션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가서 끝나게 되면 아웃 오브 더 머니 끝나잖아요. 이때 이제 잃을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은 6.26달러다. 요게 OTM이죠.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은 ITM입니다. 물론 at the money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6.26달러입니다. at the money 돈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케이, 뭐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밑에 패러그래프에 long call has no maximum profit. 콜옵션의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maximum profit이라는 개념이 없죠. 이 파란색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maximum profit이라는 개념은요 없다.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쓰면 되고 maximum loss는 얘가 maximum loss다. 옵션 프리미엄 날리는 거죠, 그냥. 자, 그리고 저기 밑으로 좀 맨 마지막에 내려오시게 되면 This means that equivalent long and short positions will have identical break-even values for the underlying while the maximum losses and profits will just swap around.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BP 포인트는 가지고 있고 보면은 얘가 맥시멈 로스면 얘는 맥시멈 게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래 위로 뭐 대칭이란 이야기지. 자, 그래서 넘어가 보고 8페이지에서 The basic motivation for buying call is to profit from rise in the underlying price while limiting downside. 그래서 콜옵션을 왜 사는 거니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노리기를 이런 걸 노려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걸 노립니다. 기초자산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겁니다. 혹시나 내려가더라도 프리미엄만 제가 그냥 날리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when a call is sold without any hedging position in place, then the position is described as naked call 또는 uncovered call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자, 콜옵션을 갖다 우리가 발행을 했어요. 지금 이거죠. 6.26달러를 받고 만약에 제가 숏콜을 했다. 숏콜을 했다는 거는 콜옵션을 발행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거 콜옵션을 발행하게 되면 얘는 오블리게이션이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롱콜은 권리가 있고 숏콜은 의무만 있잖아요. 그래서 숏콜은 사실은 의무가 있는 거냐면 롱콜이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얘는요 팔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초자산을 팔아야 되는 의무가 있죠. obligation to sell the 기초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냐면 at X에 기초자산에 지정된 가격에 팔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요. 문제는 이와 같은 obligation to sell the asset 이거를 우리가 이 펑크를 내지 않고 만족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콜옵션 행사로 왔을 때 내가 콜 행사할 테니까 기초자산을 갖다가 다오 이 금액 줄 테니까 행사가 이럴 때에 내가 들고 있는 기초자산 내한테 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디폴트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숏콜만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콜옵션만 매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콜옵션만 매도한 상태는 의무만 가지고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초자산은 현재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콜옵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인더머니로 끝나는 바람에 행사를 하러 오게 되면 숏콜 포지션은 시장에서 기초자산을 사서 롱콜인 사람한테 그걸 갖다 이제 줘야 된다고요. 전달해 줘야 되죠. 숏콜 포지션 only 이렇게 돼 있는 거를 naked call이라고 하고요. naked call 포지션 또는 uncovered call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초자산이 있으면 숏콜 더하기 기초자산도 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커브드 콜이죠. 커브드 콜. 자, 됐고 그 다음에 풋옵션이 있습니다. 풋옵션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풋옵션은 뭐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풋옵션 그림 그리라면 또 콜옵션은 그래도 익숙하게 잘 그리는데 풋옵션은 못 그리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풋옵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거 다 레벨 1에서 했던 거죠. 자, 레벨 1에서 다 했다 보니까 레벨 3에서 다시 이건 이제 반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롱풋 포지션의 페이오프죠. 페이오프의 모양은 항상 그냥 X축에다가 대고 행사가액보다 내려가면 돈 버는 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숏풋 한 사람은 반대의 모양을 네거티브 페이오프 모양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만 돼 있죠. 이렇게 아래 위로 보면 대칭입니다. 자, 그리고 프라필 로스를 이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작 알고자 하는 거는 이거 롱풋 한 사람은 말이에요. 롱풋 한 사람. 요 그림이 페이오프인데 이 페이오프를 얻기 위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만큼 그림 밑으로 끄집어 내리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풋옵션이 가지고 있는 프라필 로스 그림이 되고 반면에 이렇게 숏풋 한 사람은 의무를 부담하는 요 마이너스 돈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네거티브 페이오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위로 좀 끄집어 올리면 됩니다. 받았던 프리미엄만큼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도 아래 위로 대칭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로 이제 뭐를 많이 다룰 거냐면 롱 포지션을 되게 많이 다루게 할 텐데 이 점이 있어요. 요 점. 그리고 요 점이요. 요 점. 요 점이 브레이크온 포인트입니다. 그죠? 브레이크온 포인트. 자, BP 뭐예요? BP. 풋옵션의 BP는 행사가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브레이크온 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풋옵션 프리미엄만큼 있잖아요. 그죠? 뭐 X-P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점, 요 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45도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최대로 돈을 얻는다라면 요만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되고 최대로 돈을 잃어도 이만큼 잃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콜옵션 같은 경우는 최대로 돈을 잃는 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무한대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대로 돈을 잃는 게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그래서 X-P만큼을 갖다가 최대로 잃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끝입니다. 제한되죠. 그래서 맥시멈 로스가 제한이 돼요. 자, 그게 9페이지 뭐 그림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생략하고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쉽습니다. 레벨 1에서 했던 거고 10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1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When a put is sold, put 옵션을 갖다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에 그렇게 하게 되면 limited upside from the rise in the underlying price is balanced against large potential losses.
그래서 그 풋옵션을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그걸로 끝입니다. 프리미엄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최대 얻을 수 있는 옵션 프리미엄 받아요.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잃을 수 있는 거는 옵션 프리미엄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더 많은 돈을 잃는다는 것도 콜옵션하고는 다르게 콜옵션은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잃을 수 있으면 이렇게 되지만 풋옵션은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잃는 건 아니고 아까 저기서 말한 것처럼 X-P만큼을 우리가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잠깐 쉽시다. 잠깐 쉬어요.